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오늘만 지나면 또 주말이 밝죠? 금일도 힘찬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금일 컨텐츠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역시나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DCA 정리식 투자 수량 모아가기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목요일에 어제 비트코인 3,500만원 극 초반대에 10만원씩 매수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유일하게 투자하고 있는 유망코인, 베이비도지도 제가 MEXC 거래소에서 매주마다 에어드랍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굉장히 또 트랜잭션이 공격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4,600만 개가 들어오면서 저번 주에는 500만 개 들어왔는데 이렇게 또 큰 수량 받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스테이킹이라든지 에어드랍, 정리식 투자를 통한 수량을 모아가는 부분에 집중해 주면서 시장 가격 지금 굉장히 좋지 않지만 우리만의 스텝을 밟아서 2025년까지 다음 반감기 불장 사이클까지는 가져가 주셔라 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기사 바로 보게 되면 크리스 라슨 얘기가 나오네요. 리플의 회장이죠. 크리스 라슨은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현재 리플 랩스의 본사죠. 블록체인에 수도가 될 기회를 잃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미국 SEC에 대한 법적 공방전이 확실하게 끝맺음은 짓지 못했잖아요. 미국 정부는 도시에서 산업이 꼽히는 것을 막았다고 그는 말을 했고, 크리스 라슨은 런던이라든지 싱가포르, 더 나아가서 영국이라든지 아일랜드에도 리플사의 결제, 라이선스를 취득했죠. ODR 시스템을 점점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리스 라슨에 대해서 잠깐 포커스 온 해보자면 역시나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IMF 총재하던 시절에 핀테크 관련 고위급 자문 그룹에 바로 크리스 라슨이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었다는 부분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전 리플 고문이었죠. 마이클 바와 유럽 중앙은행 총재, 지금 현재는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IMF에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 ECB의 총재를 맡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올해 6월 달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리플의 어드바이저와 유럽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이렇게 만나면서 리플 커뮤니티가 굉장히 또 촉각의 곤두를 세웠다라는 부분, 왜 만났을까에 대한 생각도 들게 되면서 이렇게 고위급 자문과 리플의 고문 출신 마이클 바가 만났다라는 부분, 그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렇게 리플랩스 고문 출신 마이클 바가 연준 부의장으로도 확정됐다라는 이력을 미루어 보았을 때 리플이라는 회사 정말 범상치 않구나. 미국 정부와 세계 기득권 세력들과 유착 관계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부분은 믿어 의심치 않을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얘기 나오네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이라든지 그런 많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한 그런 ETF가 먼저 승인이 날지, 아니면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GBTC 비트코인 트러스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SEC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이제 슬슬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그레이스케일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과 유대자본과 함께 가고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레이스케일 잠깐 보고 가게 되더라도 2013년 굉장히 초창기에 설립이 되었고 비트코인 신탁을 시작한 부분, 2015년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가 되었죠.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런 GBTC 현물 비트코인 ETF를 생성하면서 선물은 승인을 받았지만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기다려지는 지표인 것 같고요. 그레이스케일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산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투자 상품들이 많이 있죠. XRP는 원래 있었지만 2020년 말에 SEC에 기소당하면서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SEC의 합의 스탠스가 나오게 된다면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다시 재상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EDX 마켓에 들어가 있는 그런 토큰들은 다 들어가 있고, 체인링크, 디센트럴랜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파일코인, 호라이젠이라든지 라이브페어, 솔라나, 스텔라루멘, 지캐시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토큰들이 줄 세워 나열되어 있다라는 부분,
좀 더 나아가서 Grayscale, Future of Finance, 바로 이 ETF, 기호 GFOF 어떤 회사들과 같이 갈까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권 세력들, 찰스 수왑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이트레이드라든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라고 꼽히우는 피델리티라든지 인터랙티브 브로커, 로빈 후드도 보이고요. 캐나다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 재단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함께 가면서 미국의 금융 엘리트들, 거대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가는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눈여겨보는 지표가 있죠. 이 그레이스케일, GBTC에 대한 마이너스 프리미엄 자체가 점점 상쇄돼 가는 부분. 한창일 때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에 버금가는 그런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0%대, 20%대 안팎으로 들어오면서 6개월 뒤에 굉장히 또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고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지만 플러스 프리미엄을 붙고 있는 토큰들에 좀 집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스텔라 루멘 거의 200%에 육박하는 플러스 프리미엄이고요. 마나, 디센트럴랜드라든지 호라이젠이라든지 솔라나 300% 가까이 끼어 있고요. 체인링크, 더 나아가서 파일코인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을 껴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GBTC 기관 투자자들이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곳이고 6개월 뒤에 장외 거래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매도할 수 없고요. 6개월 뒤에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프리미엄 요율을 봤을 때 6개월 뒤에 어떤 가격력이 나올지 대략적으로 지표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포트폴리오 분산하는 부분에 이런 토큰들을 좀 담아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공유드려 봅니다. 일본 얘기 좀 나오네요. 일본의 거대 금융회사 손정유를 뒷배를 하고 있는 SBI 홀딩스가 떠오르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국제 송금 서비스의 XRP 사용이 확인됐다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오면서 SBI 홀딩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도 굉장히 최근 아티클로 해서 XRP를 활용하는 리플 송금 솔루션을 이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나 마찬가지로 SBI 리미트 주식회사, SBI 벤처 캐피탈 무역 주식회사, 리플 아시아 합작 회사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리플과 일본 회사인 SBI 홀딩스 굉장히 친화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 보일 수 있습니다. R3와도 합작하면서 SBI R3 재팬도 가지고 있고요.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 SBI 트레이스빌리티 등등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일본 시장에서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SBI 리밋을 통해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아시아권에 계속적으로 은행 계좌의 서비스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모듈러를 통해서 영국과 유럽에 대한 결제 제공이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대 송금 기업이죠. 트레인글로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거대 송금 기업 2C2P도 마찬가지로 리플사와 함께 나아간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SBI 레밋까지 있으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필리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리플은 계속적으로 고객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이 검증되는 지표로서 활용이 되겠네요. 더 나아가서 스위프트 1.0에서 2.0으로 가는 부분에 영국의 최대 은행 HSBC가 관여가 되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돈의 이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결론적으로는 XRP로 도출이 된다는 부분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온해서 보자면 설립자는 중국의 시진핑이 만들었고요. 아시안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반 시설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굉장히 큰 국제 기구급 대형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이런 세계은행 월드뱅크와 아시아개발은행 ADB 유럽 부흥개발은행과 같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기득권층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 이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 부흥개발은행들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그런 논문에서 리플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월드뱅크 그룹의 공식 문서고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에 있어서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실험한 그런 논문이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을 검색을 했을 때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성을 공급하는 핀테크 회사로 지명이 되면서 리플의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가 언급이 되고 있더라. 그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드렸던 ADB,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언급이 되면서 리플사의 분산 원장 기술이 보여지면서 논문에 리플사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봤으니까 이제 유럽 쪽 볼까요? 유럽 쪽은 뭐 말 안 해도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이미 디지털 파운드 파운드 재단에 리플이 아예 대놓고 떡하니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부분. 엑센추어도 보인다라는 부분에 역시나 기득권은 같이 간다라는 부분. 좀 더 나아가서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유로 협회를 보더라도 밑에 어떤 회원들과 같이 가느냐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실버 회원도 아닌 골드 회원의 리플사의 마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부분에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서 CBDC의 세상이 올 것이고 X래피드, 바로 ODL 서비스가 그 중심에 서면서 XRP는 CBDC의 국경 간 이동의 가교 역할로 쓰일 것이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월드뱅크라든지 IMF 이런 세계 기득권층 국제 기구들과 함께 가는 리플사의 XRP 토큰에 집중하면서 수량에 집중하면서 모아가는 그런 투자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리플사의 펀더멘탈에 XRP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는 스탠스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 이어가자고요. 우리만의 발자취가 있을 테니까요. 금일도 미흡하고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피드백 항상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금일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